시간에는 병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행을 얘기할 때 그 병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활짝 펼쳐지는 거죠, 그렇죠? 펼쳐지는 화의 모습인데, 이거를 이제 고서에 보면 병화, 정화, 화의 모습을 염상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염상의 모습.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목의 생출지상의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그 에너지가 이렇게 확산되고 확장되는 거, 확 퍼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불꽃놀이를 할 때 분수를 쏘아 올릴 때 일단은 생출지력에 의해서 생발지력에 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서 끝에 가서는 확 펼쳐지잖아요. 확 펼쳐지고 드러나고 하는 그 모습이 어떤 그 병화라는 거죠. 병화. 그러니까 병화는 이렇게 확산의 그러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걸 이제 어떤 현상계에서는 그냥 태양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건데 태양이 곧 병화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병화의 유상, 병화의 모습을 현실계에서 가장 비슷한 것을 찾다 보니까. 근데 병화는 어쨌든 이렇게 드러나는 거고, 높은 거고, 이렇게 염상 중에서도 뭔가 위로 이렇게 솟구치는 거고. 그러니까 간목도 뭔가 이렇게 간목 참천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에너지인데, 이 병화도 이렇게 드러나려고 하는 일중지 태양이 돼서 모든 만물에 이렇게 골고루 자기의 태양빛을 이렇게 비춰주려고 하는 이러한 속성, 성향. 그러니까 드러나고 외향적이고 이렇게 확산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그 태양의 그런 폭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실은 좀 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장성세일 수가 있지. 대신에 이렇게 뭐 안이 꽁하다든지, 왜냐면 그냥 태양은 하늘에 떠서 그렇죠? 만물을 비춰주면서 만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내가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초목을 키운다든지 밝은 빛을 투여를 해서 어둠을 밝힌다든지 이러한 속성들이 있어요. 밝음을 지향하는 성향이 있지. 근데 그게 개인적인 성향으로 공명하게도 나타나기도 하고 화려함에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 글자 중에서 그렇죠. 글자 중에서 뭔가 이런 글자들 그렇죠. 이런 글자 이걸 이제 그 물고기 꼬리를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모습은 이렇게 뭔가 하늘 끝까지 이렇게 그 뭔가 에너지가 이렇게 솟아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솟아오르려고 하는 모습이고, 이게 이제 하늘지향적인 이걸 재단의 모습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재단의 모습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큰 붕새가 하루에 9만리를 날아가는 붕새가 이렇게 만물을 이렇게 감싸 안아가지고 포용하고 이렇게 양육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글자들이 이렇게 그 병화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양 중에 그렇죠. 양 중에 목도 양이고 화도 양인데 그렇죠. 화도 양인데 양의 운동성이 한 번 더 이렇게 극한으로 이렇게 확장되고 확산되고 분열된 형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연계로 따지면 이러한 열이 빛이 일단은 한번 크게 확장된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확장된다라는 거는 이 사물을 이렇게 외형을 부피를 열매로 따지면 부피를 그 자체가 가질 수 있을 만큼 최대한대로 팽창시켜가지고 키우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인 거죠. 현대로 따지면 이게
문화라든지 어떤 빛이라든지 문물, 문명, 색채, 스크린, 영상, 홍보 뭔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광명이니까 밝음이니까 그렇죠. 그런 성향들 기질들을 내포하고 있는 게 화의 속성입니다. 화의 속성.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외향적이고 그리고 좀 공명한 성향도 있죠. 나름대로 그런 성향들. 그래서 그 어떤 부피나 이런 사이즈를 가장 크게, 그러니까 그냥 화의 모습이 이렇게 열매를 키워나가는 어떤 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화하고 모습이 같은 화라고 하더라도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수하고 자수의 모습이 다르고 이렇게 임수하고 개수의 모습이 다르듯이 어쨌든 병화는 화 중에서도 확장이나 확대나 확산을 위주로 하고 같은 밝음을 위주로 하는데 정화는 그 확산을 기반을 해가지고 더 이상 병화가 외부로의 지향점을 이렇게 지향점을 안으로 돌리는 거. 그러니까 안으로 뭔가 내실을 다지고 안을 꽉 채워가려고 하는, 나중에 정화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같은 화이고 광명이고 밝음이긴 한데 이게 양화와 음화의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그 양기가 꽉 차 있고 충만하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러한 성향들을 내가 채로 병화를 쓰든 아니면 용으로 병화를 쓰든, 그러니까 병화는 높고 밝고 화려하고 크고 공명하고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간목, 양 중에서도 간목도 그렇고 병화도 그렇고 이렇게 우두머리가 되고 드러나려고 하고 노출하려고 하고 외향적이고 이런 성향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두머리 기질들이 이게 양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부분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이렇게 밖에 나와서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활발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병화하고 생명 활동이 병화의 궤적을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지에서 운동성을 배우겠지만 이렇게 병화가 인호술 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호술 운동을. 그러면 이 병화의 현상계에서도 보면 작용력이 뭔가 인시에, 그렇죠? 인시에 해가 떠가지고 해가 떠서 생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해가 떴다, 생출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5에서는 왕지, 병화의 이런 양기의 극성함에, 화려함에, 밝음에, 뜨거움에 이런 최대한까지 폭발작용, 확산작용, 확대작용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거, 이루어지는 거. 이게 병호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면 이게 뭔가 화의 운동성이 양운동성이니까 양의 극에 가면 이 화의 병화의 운동성이 이제 술에서는 흔히 말하는 임묘가 된다라는 거죠. 중지가 되고 중단이 돼서 그 다음에 이렇게 수운동으로 넘어가는 이런 어떤 흐름의 운동성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우리네들의 하루의 사이클, 1년의 사이클, 인생의 이렇게 그 생장 연장, 이렇게 초년기, 중년기, 장년기의 흐름들이 이게 다 생명 에너지의 표출이고 표상이고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 병화의 운동성을 봤다. 병화의 운동성. 그래서 병화가 이런 문명이고 화려함이고 문물이고 이게 정신적인 작용이고 뭔가 이렇게 사물을 확대, 확산, 키우려고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안에까지 내실까지는 아닌 거예요. 뭔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팽창시키고 사이즈를, 부피를 키워나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병화의 모습입니다. 병화의 모습. 근데 어쨌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에서도 그렇고 이런 이런 10천간의 이런 순환 사이클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그런 병화의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을 기운도 오고 이렇게 겨울 기운도 오고 또 다시 재순환의 어떤 이런 사이클을 이뤄 나가듯이 어쨌든 병화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확 드러나는 거다. 화려함이다. 근데
이렇게 높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그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류 문명이라고도 볼 수 있고, 화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이클을 이어간다라는 거. 병화도 신자진하고 인호술 운동을 하는데, 병화하고 만약에 이걸 일간일지로 본다라고 하면 병화의 운동성을 그대로 띄고 있는 것이 병인, 병호, 병술이 되는 거고, 그리고 병신자진은 전혀 다른 모습인 거죠. 이건 수화는 서로 간에 그 본래의 그 수화 운동의 작용력하고 또 한쪽의 간지는 그 수화 운동의 속성을 견제하고 조절하는 그렇게 간지가 붙어요. 그러니까 화가 너무 극렬하게 팽창하고 분산하고 태양이 만약에 핵폭발을 일으킨다고 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뭔가 잡아 당겨주는 조절해주는 인자가 있어야 그게 계속 팽창이나 분열이나 그런 핵폭발하고 에너지를 방사하는 작용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이어질 거라는 얘기지. 그게 지지에서 신자진인 거예요. 태양이 너무 확산되거나 확장되거나 폭발하지 않도록 작용을 이렇게 잡아주는 인자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그러니까 어떻다는 얘기가 태양이 이렇게 정열적이고 저돌적이고 화려하고 폭발적이고 이런 성향이 있지만 오히려 그 이면에서는 화려한 이면에 감춰져 있는 그렇죠? 어두움이라든지 근심이라든지 그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병화를 일간으로 쓰면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화려하고 사교적이고 맹렬하고 이렇게 가불목에 비해서 치열하고 또 이렇게 변화가 많을 수 있고 이렇지만 변화 변동이 많을 수 있고 같지만 그 이면에서는 이미 또 그 태양의 이면에 가리워진 그러한 그들 같은 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양면성이 그런 부분. 그래서 일단은 화려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화려함이 조절이 안 되고 지나치면 뭘로 가는 거예요? 사치로 가는 거예요. 사치. 화려함이 지나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물을 태우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화든 수든 적절하게 화의 역할이나 수의 역할을 하려면 팔자 내에서 조절이나 적절하게 조율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일간이 돼도 그렇고 화를 어떤 글자, 이게 인성으로 쓰든 칠살로 쓰든 어떤 글자로 쓰든지 간에 화의 성향은 맹렬하다는 거지. 지나치게 되면 그 부분을 주위의 사물한테 피해를 입힐 수가 있다. 그럼 내가 병호일간으로 내가 지나치다 화기가. 그럼 그걸 양인이라고 하고 내 성정이나 내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쳐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게 다 화가 목은 사물을 못 태우지만 화는 불이 돼가지고 태울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화는 크게 우리가 빛과 열로도 본다라는 얘기. 열로도. 화가 인호술 작용력을 가지면 이거는 열로 보는 거예요. 열이라는 게 뭐예요? 병화든 열을 본다라는 거는 열이 강하면 화극금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재물을 취하거나 뭔가 현실적인 뭔가를 취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화가 예를 들어서 신자진이나 이런 해자축이나 이런 운동성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그거는 신자진은 해가 떨어진 자리니까, 해가 해 활동이 안 하는 자리니까, 다 신자진이, 이게 다, 해자축이 무슨 운동이, 천간한테는 수국화 운동이 관살 운동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국화 한다라고 보지만 병화 입장에서는 해자축의 신자진의 어두움, 빛이 사라진, 추운, 광명이 없는 이런 데를 태양빛을 내 몸을 살라가지고 이거를 어때요? 녹여준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따뜻하게 해준다라는 게 되는 거지. 어두운 곳에서 빛을 제시해가지고 길을 인도한다는 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신을 추구하거나 물질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게 화라는 얘기예요. 화. 그래서 화는 특히 수화는 서로 적절한 균형과 견제작용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거를 수화 기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화의 쓰임이 용차가 훨씬 더 보편화되고 극대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안 됐을 때는 지나쳤을 때는 수화, 화수, 미제라고 하는 거지. 이래서 뭔가 그 화기의 맹렬함
극성함,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렇게 화기만 있고 그걸 조절하는 수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금이 있다. 그러면 금이 녹아버리겠죠, 그렇죠? 화의 열기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그럼 그게 무슨 요인이 되는 거예요? 사치, 낭비, 예? 그렇죠? 이런 요인들이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성향이나 속성들에 따라서 전체적인 이러한 구조, 사주 배치에 따라 가지고 길작용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작용을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이렇게 정신 추구나 어떤 추상적인 이상적인 사상적인 추구의 삶을 지향하느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글자들도 연관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병화는 내가 드러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화가 있는 데가 어디예요? 거의 이 자연계에서도 보면은 지구 대기권 밖에 태양계의 수장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외부에 바깥에 화려하게 뚜렷하게 이렇게 드러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속성이나 성향들을 병화로 가지고 있으면 그 십성이 병화든지 간에 일간이 병화든지 간에 그런 성향들을 가진다. 정화하고 비교를 하면 병화의 사이즈가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태양이라고 그래. 정화는 같은 빛이라고 하더라도 자가 발전, 스스로 발전이 아니라 병화의 빛을 받아가지고 복사하는 거지. 반사하는 거지. 그래서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형태가 다르지. 그래서 병화는 낮에 아니면 봄, 여름 생이 있어야 병화가 행동이나 활동이나 자기 역할을 하는 좋은 계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 정화는 어때요? 정화는 뭔가 달의 입장이 병화가 끝나면 병화의 작용력이 끝나면 이렇게 뭔가 사물을 밝힌다든지 내실을 다진다든지 이런 형태로 쓰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열로도 작용을 하고 빛으로도 작용을 한다. 병화가 정화가. 근데 각각의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작용하는 그러한 시공권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시간하고 공간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움직이는 형상, 호기심, 자기 주의 주장, 일단 이런 거 뭔가 탑이 되고 드러나려고 하고 화려하고 허장성세 같은 경향도 있겠죠. 그게 포장하고 드러내고 화려함의 어떤 상징이니까 목에 비해서도 다혈질적인 성향 또 이렇게 급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급하게 실수가 작고 말실수를 할 수 있는데 대신에 뒤끝은 병화는 한번 확 타오르고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뒤끝은 조금 덜 할 수 있다. 갑목에 비해서는 조금 가불목에 비해서는 공명정대한 이런 성향이 좀 있죠. 아무래도 태양의 상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한 글자로 또 한 글자로 병화만이면 다 그렇다? 아니 병화일간도 사기꾼들 있겠지. 있겠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간목하고 비교를 이렇게 좀 해놨는데요. 뭐 100% 딱 맞는 건 아니지만 둘 다 마찬가지로 앞장서고 리더가 되고 드러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간목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더 공익성을 가질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일간하고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은 특히 간목 같은 경우는 땅 밑에서 뿌리에서 땅 위로 출발하려고 스타트를 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을목도 땅 위에 올라와 가지고 막 분파되고 확산되고 퍼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교류의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비교적 지향점이나 목적점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A에서 B로 간다라는 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병화는 그게 아닌 거지. 화는 그게 아닌 거지. 갑, 을까지 연결돼 가지고 확 퍼지는 거야. 저는 이거를 직렬과 병렬이라고 이렇게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같이 연결되는 에너지인데 확산, 외부로 이렇게 확장되는 에너지인데 목이 연결되는 거는 이렇게 직렬의 어떤 연결성이고, 화가 연결되는 거는 병렬의 연결성이다. 그러니까 이게 병렬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병렬을 통해서 외연이 확장되고 확산되고 초목으로 보면 이게 나무도 커지고 이렇게 가지도 무성해지고 거기에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열매도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여무는 건 아니지. 열무의 쉐입, 외형, 형태 이런 게 큰 열매냐 작은 열매냐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는 안에서 뭐가 화가 막 이렇게
성장을 시키고 자라게끔 막 촉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만약에 화라는 게 지금 현대 문명의 물질 문명의 화려함, 문명의 초과 같은 거예요. 모든 것들이 드러나가지고 우후죽순으로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할 정도까지 막 커져나가는 거. 어느 시기인가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안에 있는 한 해의 농사가 한 해의 어떤 과일이 여물고 이렇게 결실이 되듯이 그런 시기가 오겠죠. 그걸 많은 종교가들이나 예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뭐 무슨 어떤 무슨 천국이다 무슨 뭐다 개벽이다 뭐 이런 형태로 앞으로 인간 종자들이 막 추스러진다. 이렇게 농사 짓는다 이런 것들이 이러한 원리로 보면 이해가 가는 거지. 예. 지금이 거의 물질 문명의 끝자락까지 가는 거거든요. 나올 수 있는 게 거의 다 나오는 거예요. 응? 아니, 요즘 머스크가 하는 게 별게 다 나오잖아요. 그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 진짜. 어디까지. AI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도대체 나중에 사람은 뭐가 되지, 그러면? 이런 생각 한번 상상해 보는데, 어쨌든 과거와는 비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뭐다? 이런 병화의 화려함, 문명으로 드러나는 거, 이런 모습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진한 모습도 있고, 일단 스케일은 크죠. 큰 것 같지만 의외로 섬세하기도 하다. 병화를 상징을 할 때 맹렬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맹렬하다. 맹렬하다는 거는 막 모든 사물을 이렇게 태울 것 같이, 그렇죠? 형질 변화를 일으킬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성향인데, 물론 병화하고 정화를 이렇게 딱 구분을 하고 또 현실의 실제 팔자에서 적용할 때하고 조금 다르지만, 병화하고 정화하고의 모습만을 딱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병화는 공평무사하게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게끔 태양이 떠서 알맞은 온도, 알맞은 조도, 알맞은 세기로 그 태양빛을 그냥 무한 방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받아서 그 반응을 하는 거지.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실제로 안에서의 그러한 그 힘의 세기를 가지고 형질 변경을 이 변화를 일으켜 나가는 것은 이 정화인 거예요, 정화. 정화. 그래서 정화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과일도 익게 만들고 단풍 들게 만들고 뭔가 이렇게 밝은 광명이 정신문명 문물이라고 하면 그거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내면의 유형적인 물질의 변화를 일으켜 나가는 것. 마치 이렇게 이걸 흔히 말하고 빛과 열이라고 하는데, 빛을 100만 년을 비춰도 쇠가 바뀌지 않지만 그 빛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오목렌즈에 모아가지고 이게 영양을 집중시키면 나무를 태우고 불을 일으키고 종이를 형질을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그런 차이예요. 그런 차이. 그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있는데, 물론 원국에서도 병화가 강할 때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병화하고 정화만 딱 구분해 놓고 볼 때는 그렇게 본다. 크게 빛작용을 하고 열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염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병화는 그래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향이고, 이렇게 정화는 불꽃의 열기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적천수에 보면은 병화는 맹렬하다, 기상모설, 그러니까 사기친다라는 얘기가 모설, 이렇게 그 서리와 겨울의 설이나 겨울의 눈, 그러니까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병화가 뭘로 시킨다? 해동시킨다라는 거지. 해동.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병정화일간을 빼고 대부분의 일간들이 겨울생이면, 해자축월생이면 십성에 상관없이 병화나 정화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겨울의 눈과 서리를 이렇게 녹일 수 있는, 그래서 조후로 본다는 게 조후로 볼 때 그렇게 보는 거고,
능이 경금을 단련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가장 겁내는